이순신.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온 조선 땅에 퍼졌어요. 미리 준비하면 어떤 적이 와도 겁낼 것 없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것이다. 이순신은 일본군을 막아낼 준비를 서둘렀어요. 튼튼한 소나무로 판옥선을 만들었고 여러 종류의 화포를 판옥선에 달았어요. 물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물살은 얼마나 빠른지, 바닷물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샅샅이 조사했어요. 1592년 4월 일본이 끝내 전쟁을 일으켰어요.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조총을 쏘아대며 한양 근처까지 밀려왔어요. 전하 도성을 버리고 피난하심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께서 떠나시면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사옵니까? 선조 임금은 신하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이리저리 휩쓸렸어요. 하지만 결국 북쪽으로 떠나는 피난길에 올랐어요. 이순신은 옥포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일본 배들과 마주쳤어요. 조선 배들은 화포에서 불을 뿜으며 공격을 퍼부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뒤 조선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조선 수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한산도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때 한 백성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장군님, 견내량에 크고 작은 일본 배 70여 척이 모여 있습니다. 견내량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끼어 있어 물길이 좁아지는 곳이에요. 물이 얕고 바위가 많아 덩치가 큰 판옥선이 들어가 싸우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일본군을 넓은 바다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배를 견내량으로 보내 적의 배를 꿰어내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배 5척이 일본군을 향해 쏜살같이 나아갔어요. 5척의 배는 일본 배에 다가가 용감하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다 도망치는 듯 슬쩍 뱃머리를 돌렸어요. 조선 수군이 꽁무니를 빼는구나. 쫓아가 모조리 쳐부숴라. 일본군은 조총을 쏘아대며 앞 다투어 조선 배를 뒤쫓았어요. 일본 배들이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뚱, 뚱, 뚱.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쫓기던 조선 배들이 갑자기 일본 배들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어요. 하객진을 펼쳐라. 거북선은 돌격하자. 조선 배들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듯 순식간에 일본 배들을 둘러쌌어요. 거북선이 화포를 퍼부으며 돌진하자 일본군은 크게 당황했어요. 거북선의 돌격에 힘을 얻은 조선 수군은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일본 배 70여 척 중에 살아 돌아간 배는 14척뿐이었어요. 그 뒤로 일본군은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어느 날 선조 임금으로부터 다급한 전갈이 왔어요. 수백 척의 배가 일본군을 싣고 바다를 건너온다 하니 이순신은 부산 앞바다로 나가 적들을 쳐부숴라.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 수 없었어요. 자칫하면 바다를 건너오는 일본 배들과 부산에 진을 치고 있는 일본 배들 사이에 끼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선조 임금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순신이 괘씸했어요. 결국 이순신은 장군의 자리를 빼앗기고 지위가 낮은 병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지요. 이 소식은 일본군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어요. 이순신이 없는 조선 수군 따윈 두렵지 않다. 애써 만든 판옥선 250여 척과 거북선을 7,000량 전투에서 한꺼번에 잃었고 수많은 병사와 장수도 배와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조선 수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 임금은 부랴부랴 이순신을 다시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이순신이 돌아오자 아직 힘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둘 모여 병사가 되었어요. 배는 고작 12척밖에 없었지만 이순신과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힘을 냈어요.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일본이 조선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은 눈물을 머금고 임금에게 편지를 올렸어요. 바다에서 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버려져 있던 판옥선 한 척을 더 찾아내었어요. 이순신은 13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바다에 자리를 잡았어요. 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백성들이 고깃배를 끌고 나와 둘러섰어요. 이곳은 물길이 좁고 물살이 빨랐어요. 사나운 물살은 조선 수군 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노를 잡은 수군들은 물살에 밀리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배를 저었어요.
물살은 곧 바뀐다. 그때까지 버티며 일본 배를 막아내라. 이순신은 때가 되어 물살의 방향이 바뀌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질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아무리 이순신이라 해도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133척의 배를 이끌고 나타난 일본군은 자신만만했어요. 산둥성이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백성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사들도 수많은 일본 배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지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일본군 대장의 배를 공격하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배 두세 척이 일본군 대장 배를 둘러싸고 화포와 화살을 퍼부었어요. 곧 대장 배에 불이 붙고 일본군 대장이 화살을 맞아 바닷물로 떨어졌어요. 일본군은 크게 놀랐어요. 이때 물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좁은 물길을 가득 메운 일본 배들이 빠른 물살에 뒤로 밀리며 서로 부딪혔어요. 일본 배들은 좁은 물길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뱃머리를 뒤로 돌리지도 못했어요. 이때를 틈타 조선 배들이 일본 배를 향해 돌진했어요. 화포 소리가 천둥처럼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싸움이 끝난 바다 위로 병사들과 백성들의 함성이 퍼져나갔어요. 바다 위에는 13척의 배가 당당히 떠 있었어요. 명량 바다의 물살을 알고 전략을 세운 이순신의 커다란 승리였어요. 이순신의 빈틈없는 준비와 전략이 조선을 크나큰 위험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아빠.